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이틀 앞둔 상황 속에서 노사가 2차 사후 조정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막판 두 가지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시설 단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 노사 협상 장소에 나가 있죠. 네,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네, 송수현 기자는 삼성전자 생산 현장에 나가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네, 먼저 정부 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죠? 네, 오후 2시 이후로 제 뒤편에 있는 조정회의실에서 노사와 양측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모여서 오후 회의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노사는 어제 진행된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성과급 보상 기준 등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졌었는데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하면서 노사가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사 양측 좀 양보하는 제시했어요. 양조 안 하면 안 되죠. 합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합의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녁 7시까지 회의가 잡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밤샘 협상이 이어지거나 혹은 파업 직전 날인 내일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네, 막판 협상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뒤에 예고된 총파업을 피하려면 노사는 성과급 배분 방식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일단 성과급 재원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화 여부가 협상의 핵심 쟁점들입니다. 일단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면서 연봉의 50%라는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 규모를 일부 낮추고 초과분을 주식으로 받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제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지켰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인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10%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합의를 3년 동안 유지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협상장에서는 적자인 사업부에 성과급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분할지 또 성과급을 제도화할지 등을 두고서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직접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맞이했는데요. 안동 현지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북 안동입니다. 네, 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안동의 한 호텔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37분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3시 10분쯤부터는 참석 인원을 늘린 확대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장이 마련된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 30초 가까이 손을 붙잡고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소도시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공식 정상회담인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 이어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회담이 열리면서 두 정상의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오늘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네, 청와대는 우선 이번 회담이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한일 회담인 만큼 중동 정세나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한일 모두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원유 공동 비축 등 구체적인 협력 구상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한미일 안보 공조와 경제 협력 강화, 또 한일 과거사 문제 등도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만찬과 친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만찬에는 안동 한우갈비구이와 안동 소주 등을 활용한 퓨전 음식이 오를 예정인데요. 또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에선 전통 민속놀이인 선유 줄불놀이와 판소리를 함께 감상합니다. 청와대는 안동 하회탈 목조각과 백자 액자 등을 다카이치 총리를 위한 선물로 마련하는 등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과 금리 부담 등으로 코스피가 3.2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한때 지수는 7,200선 아래로 폭락하기도 했는데 장중 낙폭이 진정됐지만 7,300선을 지키지 못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오늘 약세로 마감했죠? 네, 코스피는 어제 종가와 비교할 때 오늘 3.25% 내리며 7,300선을 지키지 못하고 7,271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오늘 1.2% 내린 7,425로 출발해 7,140선까지 폭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폭락한 이후로는 올해 초 국내 증시의 폭등으로 인한 부담이 덜 해소됐고 미국 금리 상승 부담 등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어제 미국 증시는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였는데 데이터 저장 장치 기업인 시게이트의 CEO가 새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발언으로 메모리 업황이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노사 간 협상 기대감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장중 잠시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끝내 1.96% 하락한 27만 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고 5.16% 떨어진 174만 5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에 나서며 오늘 하루만 5조 원 넘는 주식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02% 강보합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2.41% 하락한 1,08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오늘 상승세였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어제와 비교할 때 7.5원 오른 1,507.8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늘 환율이 1,493원대에서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세는 진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과 미국 증시 기술주 조정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미국 금리 목표치가 더욱 높아진다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따른 달러 수요에 더해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선호까지 동반되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란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종전 협상을 위해 의견 교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던데 이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란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근본적으로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이 수정사안을 전달했고 이를 검토해 답을 보냈다고 언급했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전쟁을 종식하고 이란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한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동결자금 반환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고 소식통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란의 동결 자산은 투명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이란 국민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단순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약속은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개발과 재건 기금 설립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보상액 등에서 이란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모든 자금 방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위 소식통은 또 이란이 수정된 제안에서 전쟁의 영구 종식과 제재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요구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관건으로 꼽히는데요. 이란은 이에 대해 기존 완강한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았는데요. 우라늄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른 국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 권리는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서 이란 고위 관계자는 테헤란은 핵 문제를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전 협상을 향한 길이 쉽지 않은데 이란은 협상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경고도 이어가고 있죠. 가령 이런 발언입니다. 미국의 모순적이고 과도한 입장이 외교적 해결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현지 시각 18일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란을 방문한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 내용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의 이 발언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방어 체계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프레스TV는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을 향해 더 이상 전략적 오판을 저지르지 말라는 성명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밤 이란 합동작전 사령부 사령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사령관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어떤 침략자라도 소나기에서 밀어낼 것이라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대화는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이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